안녕하세요. 지금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한 주가 또 시작이 되었네요. 여러분은 하루를 먼저 시작을 하셨겠지만 저는 화요일에 오픈이라서 이번 주도 힘차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고민과 추천책을 소개를 해드리는 지금의 고민과 책인데요. 어떤 책을 또 소개를 시켜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뭔가 눈에 들어온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고민이라기보다는 이 책을 추천해달라고 써주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외롭지 않고 기댈 수 있는 시집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삶이 외롭지 않게 기댈 수 있는 시집.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의 세상에 시집이 정말 간혹 들어와요. 간혹. 그 이유 자체가 저도 시집을 아직까지는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 어떻게 봐야 되지?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은 조금 왠지 모르게 요즘 저에게 좀 끌렸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커피를 먹으면서 오도방정을 떨었죠. 여러분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책을 소개하기 앞서서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원래 이런 아메리카노라고 하죠. 커피를 안 먹었어요. 언제까지 안 먹었냐면 20살, 21살 때 처음 먹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믹스커피 그렇게 조금씩 먹어보고 더위사냥 먹어보고 했지만 진짜 커피를 즐긴 적이 21살 때부터였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아메리카노를 그럴 때 있잖아요. 왜 어릴 때 아메리카노 먹는 사람들 보면 아니 그거 도대체 무슨 맛으로 먹어? 저 쓴 걸 왜 먹지? 막 제가 물었거든요. 그때 이제 했던 말이 뭐냐면 크면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소리지 했는데 지금은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크면 알게 되더라고요. 커피 맛을. 그래서 저는 커피를 21살 때 라떼로 시작했어요. 카페 라떼로 시작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알바를 아웃백에서 했었거든요. 그 빡시단 아웃백에서 21살 때 알바를 했는데 아웃백 뒤에 코페아 커피라고 카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저희 알바생들이 쉬는 타임에 언니들이 쫄래쫄래 따라 나가면 언니들이 그렇게 코페아 커피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막 레모네이드, 오렌지에이드 막 이런 거 시켰거든요. 언니들이 근데 커피를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날은 겨울이었는데 나도 커피 한번 먹어볼까? 해서 뭘 먹지 했는데 라떼를 시켰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게 일단 몸도 피곤하고 힘들고 이러니까 그 쌀쌀한 계절에 라떼를 딱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카페 라떼를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언제지? 그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왜 라떼를 먹다가 아메리카노로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아메리카노로 바꾸게 되고 이게 너무 습관이 돼서 이제 밥 먹으면 꼭 커피를 마셔야 되는 그렇게 금단현상이 나오는 안 먹으면 그래서 꼭 먹게 되었고 회사 다니면서 더 하죠. 회사 다니면서 더 먹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커피를 정말 좋아하고 이제는 맛있는 커피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정말 커피 맛집 이런 곳에서 웬만하면 커피도 그냥 카페 뭐 프랜차이즈보다는 맛있다고 하는데 아니면 핸드들이 내려주는데 그런 데를 좀 찾아서 맛있는 커피를 먹는 그 순간을 즐기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 저는 어떤 공간에 가는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그 공간에서 맛있는 커피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안 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제가 사당에 대구에서 서울로 이사 왔을 때 전 처음부터 사당에 살았거든요. 사당에서 맛있는 커피집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게 된 게 우리 사당 10번길 카페 페니 로스터스라고 있죠. 왜 이렇게 홍보가 페니 로스터스가 있는데 그 사장님이 커피 장인이세요, 장인. 저희 서점에도 이제 책을 또 자주 읽으셔가지고 사러 오시거든요. 이제 거길 가게 되면서 쉬는 날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공간, 사당을 벗어나서 갔다라고 했을 때 좀 커피 맛있게 내려주는 데를 찾고 있습니다. 커피가 저한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책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시작한 게 나을 것 같아서 커피란 나에게 뭘까라고 했을 땐 지금은 진짜 쉼이에요, 쉼. 정말 이거 한 잔이 저에게 주는
그런 에너지가 엄청 큰 것 같고, 사실 커피를 언제 마실까라고 했을 때는 몸이 노곤하고 피곤하고 뭐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떤 생각을 하고 싶을 때라든지 아니면 좋은 사람 만났을 때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커피를 마시러 갈 때도 있고, 예전에 일로서도 많이 마셨죠. 회사 다니면 특징이 있어요. 이제 사람 많이 만나는 직업을 하면 하루에 물을 너무 많이 마셔요. 커피를 한 두 잔이 제가 저는 맥시멈이거든요. 하루에 두 잔 넘어가면 이제 막 차 시키잖아요. 티 막 루이보스 막 캐모마일 이런 거 시켜 먹다가, 아무튼 뭐 커피라는 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저에게는 쉼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도하진 않았지만 제가 저번 주죠. 저번 주 쉬는 날에 63빌딩에 63아트라고 그 전시장이 있어요. 60층에 있는데 거기에 커피 한 잔이라는 그 전시회를 갔다 왔거든요. 그게 이제 현대 사회에서 커피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카페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그림이랑 영상으로 풀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그런 공간이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커피라는 게 되게 가볍게 넘길 수 있지만 요즘 사회에서는 커피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 그걸 또 그렇게 그림과 영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놓으니까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고, 왠지 이 책들과 오늘의 이야기에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육삼아트 저는 야경이 죽여요. 그래서 무조건 저녁에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늦게까지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서두가 길었죠. 여러분에게 커피는 어떤 존재인지, 왜 제가 그 삶을 외롭지 않고 기댈 수 있게 하는 시집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커피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이번 주 추천책이 커피를 주제로 한 책입니다. 어떤 책이냐면 이거예요. 우리 만나서 커피 한잔 합시다 라는 시집이고요. 융혜원 님이 지으신 겁니다. 근데 사람이 정말 고정관념이 무섭다는 게, 저는 융혜원이라는 이름만 보고 여자분이신 줄 알았는데 남자분이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작가 소개에도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제가 너무 그랬습니다. 아무튼 왜 이 시집이 삶을 외롭지 않고 기댈 수 있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저에게 커피라는 게 그렇게 기댈 수 있는 잠깐의 휴식 같은,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거나 한 템포 쉬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걸 해주는 게 커피라고 생각을 했고, 이 시집이 계속해서 우리의 커피 한잔 합시다라는 글로 시작하거나 끝이 나요. 근데 그게 너무 따뜻한 거예요. 아, 커피 한잔 하자라는 말이 이렇게 따뜻한 거였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책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커피를 마시면서 시 한 구절 읽으시면서 그게 또 삶을 외롭지 않게 그리고 기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짠했던 건 짠하고 뭔가 뭉클했던 건요, 뒤에 있는 이 글귀였어요. 어떤 글귀냐면, 무너진 날이 있기에 오늘이 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진 날이 있기에 오늘이 있습니다. 메마른 마음 적시고 싶으면 우리 만나서 커피 한잔 합시다. 남들은 다 괜찮은데 왜 나만 시퍼런 칼날 위에 사는 것처럼 힘들까 생각이 든다면 우리 만나서 커피 한잔 합시다. 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뭔가 따뜻한 거예요. 아, 그래서 좀 읽어보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오시는 세상님들에게 꼭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집을 조금 어려워한다고 했는데 이 책은 그렇게 어렵다라거나 아니면 너무 동떨어진다라거나 너무 많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일상 속에 녹여져 있는 주제라서 그런지 소재라서 그런지 되게 잘 읽혔던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하는 시집을 읽는 방법은, 이건 정말 저의 극히 개인적인 방법인데요. 자기 전에 읽어요. 자기 전에 그 한 챕터씩 읽으면 좋더라고요. 좀 생각도 할 수 있게 되고 눈 감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몇 구절, 몇 개의 시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이 소개시켜드리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조금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약간 프롤로그들이 길잖아요. 대부분의 책들이. 근데 이게 시집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감동받았어요. 뭐냐면 프롤로그가 딱 이거 끝이거든요. 역시 시인분들이 그 온갖 자기들의 생각을 간단하게 줄여서 적어 놓으시잖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시인의 말이라고 해서 어떻게 적혀져 있냐면,
커피처럼 어느 때는 쓰리쓰고 어느 때는 달큰하고 풍미가 가득한 인생이라는 단 한 권의 책에 시 한 편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은 시인이 누리는 행운이며 축복입니다. 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아, 너무 멋있어. 이 말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혼자 또 감동받고. 인생이라는 단 한 권의 책에 시 한 편을 남길 수 있다는 건 시인이 누리는 행운이며 축복이다. 서점 주인으로서 이런 책들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것도 축복이죠. 제일 처음 시를 이렇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짧은 시도 있고 조금 긴 시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만나서 커피 한잔 합시다라는 커피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 오로지 커피 이야기가 빼고 삶의 이야기가 또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한 잔의 커피라고 시작 제목이 있는 시입니다. 삼청동 거리를 걷다가 발길을 멈추고 한 잔의 커피를 마신다. 시간을 마신다. 구독을 마신다. 삶을 마신다. 결국 한 잔의 커피에 나를 담아 마시고 훌훌 떠난다. 이렇게 첫 시가 시작이 됩니다. 조금 따뜻해요. 모르겠어요. 커피가 저한테 따뜻해서 따뜻한 느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읽으면서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시는요. 우리 만나서 커피 한잔 합시다. 4예요. 4. 이게 보면 여기에 이렇게 4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이게 8 계속 있어요. 8, 9 이렇게 있어요. 똑같은 제목이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네 번째는 곡절 많고 한많은 세상 살다 보면 뼛속까지 외로운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데 혼자 고독한 척하지 말고 우리 만나서 커피 한잔 합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사실 이 시집을 보면서 선물해주면 딱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뭐 힘든 일을 겪는 친구들도 있고 좋은 일을 겪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말로 맨날 하잖아요. 만나자, 밥 먹자 하는데 이 책을 딱 선물해주면 따뜻해질 것 같아요. 너 혼자 아니야 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책입니다.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속절없이 지나가는 허망한 세월, 속이 바짝 마르고 몸짓조차 쓸쓸한 날에 우리 커피 한잔하며 허망한 시간을 잠깐이라도 붙잡아 봅시다. 삶이 신통치 않고 짜증나고 속 터지고 골치가 아프면 잠시 시간을 멈추고 우리 만나서 커피 한잔 합시다. 가슴 골짜기에 쌓이는 근심이 여린 마음을 자꾸만 헐어내고 못 견디게 그리움이 몰려오면 우리 만나서 커피 한잔 합시다. 쓸쓸할 때, 고독할 때, 허무할 때 음악을 들으며 신세 한탄도 하고 너스레도 떨고 불평도 늘어놓다 보면 다시 삶을 살아가는 재미도 생기겠지요. 되게 따뜻하죠? 내용이 엄청 따뜻한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다양한 주제를 가진 제목을 가진 시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이 커피 한 잔의 따뜻함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고민은요. 우리의 삶이 외롭지 않고 기댈 수 있게 하는 시집을 추천해달라는 세상님의 요청이었는데 그 요청에 우리 만나서 커피 한잔 합시다 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세상님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우리 만나서 커피 한잔 합시다. 어서 지금의 세상으로 오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지금의 세상에서 봬요. 안녕.